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처갓집에도 처형집에도 가봤는데 오지 않았답니다. 아내 성격상 처가 식구들이 아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찾기 어려운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싸운 건 아니고요. 제가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새벽 2시 20분쯤에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 20분이죠. 우즈베키스탄의 새벽은 정말 조용합니다. 세상이 숨을 죽인 듯 정적만이 흐르는 그런 시간대죠. 간혹 닭이 우는 소리가 도심에도 들려올 정도로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곤 합니다. 자다가 얼핏 눈을 떠서 습관처럼 침대 옆에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상단에 떠있는 2개의 알림 표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방금 달린 댓글 알림이었죠. 댓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에 전 기운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서늘함이 뻗치더군요. 본능적으로 이건 위협신호다.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내가 혹시라도 깨서 뭐야, 누가 문자를 보냈어? 라고 하며 볼까봐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황급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고 강렬하고 차가운 단도처럼 찌르는 협박성 댓글. 15년 동안 죽은 듯 정적 속에 묻혀있던 과거가 그날 새벽 차가운 디지털 신호가 되어 나를 향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댓글을 지우면 상황이 일단락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었죠. 제가 삭제를 한 것이 상대가 눈치를 챘는지 이번엔 휴대폰 진동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잇따라 울렸어요. 열어보니까 화면을 가득 채운 장문의 문자였더군요. (15년) 전에 더 된 것 같아요. 서류 한 장으로 모든 인연이 끊어졌다고 믿었던 전처였습니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흘려 들었는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의 토로를 듣고
자신이야말로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단죄자가 된 양 15년의 침묵을 깨고 공격을 가해온 겁니다. 글의 요지는 명확했어요. 아들과 저 사이에 얽힌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작년 1월에 새해에 아들이 살던 런던으로 찾아갔던 일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문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같이 살 때 느꼈던 적의 날카로운 비꼬음이 넘치더군요. 이런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괴롭혀? 아니, 저는 아들 아닙니까? 저한테도 아들인데요. 어떻게 예고도 없이 찾아갈 수가 있어? 아닙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 착각을 했다거나 저는 자식이나 손자에 대한 애정과 도리라고 여겼던 일들이었는데 그들의 언어에서는 침범이고 가해로 재해석이 되어서 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카톡 글자를 한 줄씩 읽어내려가는 동안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두었던 아픈 기억과 분노,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허탈감이 아주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잠은 완전히 달아났고 저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어두운 부엌에 앉아 깊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고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쳐들었는데 저는 여전히 새벽 2시 20분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을 하더군요. 저는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내 손에서 묻어두고 지나가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 저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어디선가 삐져나온 소문이나 오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무엇보다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면서 서로 다짐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비록 나이 차이는 많지만
서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일을 공유하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면서 결혼 생활을 6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단순한 저의 일방적인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사실 어제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 댓글은 지워졌기 때문에 설명으로 하고 카톡 내용은 아내에게 읽게 하였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의 갈등, 저하고의 갈등이죠. 아들, 며느리, 저.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었고요. 저 나름대로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여준 고백이었는데 아내의 눈가에 촉촉히 젖어오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표정 뒤에 어떤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깊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피트니스를 갔다가 돌아왔더니 집이 적막했습니다. 옷장이 비어져 있고 가방도 하나 없어지고 소지품을 챙겨 나간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저의 생각인 거예요. 이제 만나지 못한다는, 화면으로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한 외로움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이 어린 여자와 결혼한 아버지를 질책하는 거니까 만나지 않아도, 앞으로 보지 않아도, 손자와 할아버지가 화상통화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판단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십몇 년 만에 문자를 띠리리 거칠게 보내는 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즈베키스탄 정서로 보면 한국보다 더 끈끈한 가족 정서, 이런 것들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거부당하고 있었던 핏줄들이, 제 핏줄들이죠.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제 아내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아들도 며느리도 전처도 저와 지금 현재 저와 살고 있는 제 아내와 함께 관계를 단절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내는 그게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처갓집에도 가지 않았고요. 오늘 처형집에도 가지 않고 아내 성격상 처가 식구들하고 어려움에 봉착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타시켄트 집으로 가서 혼자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견뎌내야 될 젊은 여자와 결혼한 65세 남자가 견뎌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빗줄들과 있었던 짧은 시간들을 잊으려 하기보다는 지나간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여자와 결혼한 65세 남편 국제 부부가 봉착한 현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